안녕하세요. AI 대장주 엔비디아. 정말 요즘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죠. 마침 오늘 2025년 8월 27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딱 예정되어 있어서요. 시장이 정말이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기대감이 엄청나죠.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연합뉴스, 블로터, 한국경제, 트렌드포스 같은 여러 매체에서 이 엔비디아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다각도로 보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실적 전망부터 시작해서 핵심 부품 전략 변화, 심지어 로봇 시장 진출까지 살펴볼 게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의 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해보죠. 먼저 실적 발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? 시장 예상치를 보면 2분기 매출이 한 459억 달러, 전년 대비 53% 증가. 대단한 수치죠. 네,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도 1.01달러, 이것도 48% 증가. 기대치가 정말 높아요. 그렇죠. AI 붐 이후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으니까요. 그런데 그 성장세가 최근에는 아주 조금 꺾였다,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.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마다 막 세 자릿수 성장률이었는데 올해 1분기엔 69%로 내려왔다고요? 네, 69%도 엄청난 거긴 한데 그 이전의 기세가 워낙 대단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둔화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. 아,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젠슨 왕 CEO가 내놓을 그 3분기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. 3분기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? 시장에서는 3분기 매출도 한 50% 증가한 52억 달러 정도를 기대하고 있어요. 와, 여전히 높네요. 네.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랑 가이던스를 딱 내놓으면 AI 낙관론은 더 힘을 받겠죠. 근데 만약에 좀 못 미치면 그러면 또 AI 거품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거품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요. 특히 그 매출 구조를 보면 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몇몇 빅테크 고객사 비중이 거의 34%나 되거든요. 꽤 높네요. 네, 이게 좀 취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입니다. 특정 고객사의 투자 규모에 따라 실적이 휘청일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그 중국 시장 관련 변수도 있지 않았나요?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H2N이 칩 수출 허가해주고 매출의 15%를 받는다는 그런 합의 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그런 지정학적 변수들도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. 단순히 칩만 잘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망 전체에 대한 어떤 장악력, 이걸 높이려는 움직임도 되게 흥미로운데요. HBM,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전략이 좀 변화가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인데요. 2027년부터 엔비디아가 HBM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로직 다이를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하겠다. 이렇게 나섰다는 소식이에요. 로직 다이요? 그게 HBM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? HBM 칩 가장 아래쪽에 들어가는 건데요. 데이터 입출력이나 제어를 담당하는 두뇌 같은 역할이죠.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제조사가 알아서 만들었거든요. 그랬군요. 근데 차세대 HBM, 그러니까 HBM4부터는 이게 훨씬 더 미세한 공정이 필요해져서요. TSMC 같은 파운더리에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. 아하, 그래서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에 나선다는 거군요. 마침 SK 하이닉스가 TSMC랑 협력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설계를 직접 하면 그렇죠. HBM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확 높이고 또 TSMC나 SK 하이닉스 양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거죠.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네요. 네. 그래서 HBM4 가격 인상폭이 원래 예상은 한 20%에서 40%까지도 봤는데 실제로는 10%대에 그칠 수도 있다.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공급사 다변화도 깨하는 거군요. SK 하이닉스를 좀 견제하면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랑도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는. 정확합니다. 삼성 HBM4 샘플이 최근에 초기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마이크론도 HBM 물량 완판했다고 선언했잖아요. 다 이런 큰 그림 안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. 이야,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다지면서 또 다른 성장 동력도 찾고 있다는 점이 진짜 인상적인데요. 로봇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? 괴물 성능의 로봇 두뇌 이런 표현까지 나왔던데요. 네,
제슨 AGX 토르라는 새로운 로봇용 칩 모듈 이야기입니다. 이게 이전 모델보다 AI 성능은 7.5배, CPU 성능은 3.1배나 향상됐어요. 와, 7.5배. 근데 단순히 성능만 높인 게 아니고요. 더 주목할 점은 이게 LLM,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은 물론이고 보고 이해하는 VLM, 시각 언어 모델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해한 걸 행동으로 옮기는 VLAM, 시각 언어 행동 모델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로봇이 보고, 생각하고, 실제로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을 이 칩 하나가 매끄럽게 처리한다 이런 건가요? 맞습니다. 그야말로 피지컬 AI,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을 정말 크게 앞당길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.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주요 로봇 기업들이 고객사로 합류했고요.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이제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. 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캠이라고 하는 기존 노트북 메모리보다 훨씬 얇고 효율적인 차세대 메모리 규격 개발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. 아, 소캠이요? 그건 왜 중요한가요? 로봇은 아무래도 공간 제약이 크잖아요. 거기에 고성능 메모리를 탑재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. 정말 다각도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네요, 엔비디아? 네, 정리해보면요. 엔비디아는 당장은 실적 발표라는 시험대에 서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HBM 공급망을 재편해서 비용 효율성이랑 기술 주도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장착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. AI 반도체 시장의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 영향력을 더 확장하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. 그렇습니다. AI 제국을 더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행보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. 네, 자,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의 이런 행보가 앞으로 AI 산업 전반과 기술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또 엔비디아가 구축하려는 이 거대한 AI 제국, 이 생태계 안에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위험 요소나 도전 과제 같은 건 없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렇게 강력한 통제력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진 않을지, 아니면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촉진하려 될지 말이죠.